한미연합사 주도권 싸움 보도 전작권 전원 차질에 국방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언론 매체 뉴시스에서 전작권에 대해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내용을 간추려보면 전작권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지금 미국은 전작권 반환에 부정적일 수 있다. 연합사령부 주도권을 두고 한미 양국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며 미국은 유엔 사령부를 통해 한국군 및 주한미군을 통제하고 싶어한다. 미국은 중국과 분쟁 시 주한미군을 활용해야 하는데 주한미군이 한국군 편제로 들어가면 활용하지 못하므로 전작권 반환을 원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 미국은 전작권 반환에 대해 여러 조건을 걸고 있다는 것이고 그 조건은 미국이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 달성 여부를 인정하는 조건들이다. 여기까지가 이래서 전작권 반환이 어려울 거라는 부정적 시각의 기사입니다. 미국이 전작권 반환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가용할 정예병력 350만 명과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놓고 싶어할 미국이 아니죠. 한국 군권을 지니는 것이 미국 국익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다른 나라 군대에 속해 지휘를 받아본 적 없는 미군이 한미연합사령부 지휘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주한미군을 중국과 분쟁 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기사를 썼는데 제정신이 아니죠. 주한미군은 미국 군대이지만 목적이 분명합니다. 북한 공격에 대응하거나 억제할 목적으로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중국과 갈등에 관여하면 한국은 자동으로 관여한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즉 적대국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군권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미국에 한국도 괜찮게 여긴다는 오판을 불러올 수 있거나 동조 여론이라며 이런 기사를 명분으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기사 전체에 주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전작권이 미국 필요에 따라 반환되지 못해도 그다지 신경 쓸 일로 보지 않습니다. 미국과 마찰을 더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의 반론을 싣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신속하게 반론하는 이유는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미국 언론이나 미국 군사매체,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한국에서 주요 언론이 어떤 사실도 없이 이런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미 양국의 민감 사안이면 대한민국 주권을 다루는 기사라면 주한미군 주요 인사를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하거나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의 발언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여건이 이러니 미국에 반환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기사를 쓴 것입니다. 제 영상에서 전작권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이 영상을 보아주셨고 저와 같은 의견을 내놓아 주셨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3.1운동 정신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고 3.1운동의 정점은 독립선언입니다. 주권 회복을 의미하고 군권은 주권 중 국가를 보유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군권이 국가를 보유한다는 것은 군사력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군사력 사용은 전쟁 시엔 말할 것도 없고 전쟁은 멈췄지만 멈춘 상태에서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유지하고 언제나 침략에 대비하는 준비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권 중 하나인 군권으로 국민이며 주권의 주인인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벼이 볼 수 없는 주권 반환 문제를 다루면서 미국 이익에 기반을 둔 가변적인 정책을 우려하거나 경계하는 기사여야 마땅한데 사정이 이런데 받아올 수 있겠어? 미국이 안 주면 찾아올 방법도 없잖아. 이런 식의 기사는 정말 써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작권이 반환되면 한국군은 능력도 없는데 미군이 철수하고 미군이 철수하면 공산화되고 국외 자본도 다 빠져나가고 이런 이념 갈등을 부르며 국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기사가 아니라는 것인데 언론도
인식이 조금은 변해가는 것일까요? 국방부는 민감하게 여러 이행 과정을 소개하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런 기사에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면 자칫 미국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임기 내 반드시 가져온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고, 미국과 관련된 협의를 진행할 때도 항상 이에 대해 거론을 하고 미국의 답변을 듣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김인현 3.1운동 정신인데, 이 정신의 중심엔 독립선언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일제에 강점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민족은 당당히 선포했고, 이 독립선언문은 당시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하던 미국 윌슨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미국이 군권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런저런 조건에 미흡하다며 장난을 치려 한다면 정부는 즉시 선언해야 합니다. 미군 사령관의 유임한 전시작전권을 지금 이 시각부터 회수하고 한국에 상주하는 모든 군대는 한국 정부의 지휘를 받는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그 조치만으로 군권은 회수되고 주한미군 작전권은 철수 전까지 한국군에 복속됩니다. 이론상으론 그렇지만 최소한 주한미군 사항에 바로 네 하지는 않겠죠. 네 하지 않아도 그동안 한국군과 정부에 통제받지 않던 미군의 많은 군사적 움직임은 영내를 제외하고 통제 상태가 됩니다. 미국과는 불편해지겠지만 미국이 전작권을 두고 다른 말할 명분은 없습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원만한 협의를 통한 자연스러운 반환이 우선이지만 우선일 뿐이지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면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한민족, 그 중에 3분의 2가 조금 안 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조금 넘는 국민은 북한에 살고 있으며 미국과 소련이 한민족 의사와 아무 관계없이 두께도 없는 선 하나를 그어놓고 신탁 통치라는 것을 결정하고 양국에 자신의 유리한 정부를 세워버렸으며 수백만의 사상자를 낸 전쟁을 치르게 하고 서로에게 증오와 불신과 반목을 하게 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왕래도 못하게 하면서 보낸 세월이 72년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남북 경제나 자유 이런 것을 제외한 주권국가 독립지수만 놓고 보면 한국이 우위에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하나를 빼고 그 무엇도 남한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핵은 공격하려는 상대에게 침략 의지를 벌이게 하고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주어 포기를 유도하는 억제력을 지니는 무기입니다. 북한 ICBM을 미국이 꺼리는 이유도 미국이 공격하려는 전략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 억제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것이죠. 침략당하지 않는다는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고 그 두려움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25 직후부터 80년대까지 느꼈던 그 공포감 이상을 지금 북한이 한미연합군에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서 서로 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것 중에 확성기와 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외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은 가장 어려운 외교 상대이고 전작권을 내어준 이유가 되는 국가입니다. 우리 헌법상 북한 정권은 괴뢰 정권입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 전역이고 대한민국 정부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괴리감이 크긴 하지만 최근 북한이 홍콩에 대해서 일국 양제를 강하게 지지했고 이는 중국 지지를 표명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내심 그것을 바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홍콩은 비교적 자유로운 교류와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현재 긴장 상태에 비하면 우리 한국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늘 변수로 떠오르는 국가가 미국이니 답답하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주권이 온전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오고 남북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국민이 지치지 않고 정부가 외세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위대한 대한민국, 통일된 한민족의 나라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